만들어진 이야기. 어떻게 만들었대? 누가? 세빈이, 스테빈. 스테빈이 어떻게 만들었어? 음, 그, 소수를 10이랑 100이랑 1000으로 바꿔서 음, 만들었어요. 그럼 스테빈이 분수를 소수로 표현한 게 이해가 돼? 그 방법이? 음, 만약에 1.23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스테빈은? 그러면 분수로 바꿔서 음, 100이나 1000으로 음. 한번 표현을 화면에다가 써보자. 바꾸면, 화면에다가 한번 써봐. 1.23을 스테빈은 어떤 식으로, 스테빈의 소수 표현법은 어떤 식으로 나타냈을까? 화면에 써요. 응, 화면에 써. 너도 쓸 수 있어. 위에 보면은, 공유하는데 보면은 주석 달기 누르면 펜이 나오거든? 그거 누르고 색깔도 조절하고 굵기도 조절하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꿔서, 응. 음, 스테빈이 소수로 표현한 방법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 따라 해보자. 설명을 좀 해줘볼래? 그 1.23을 응. 100분의 123으로 바꿔서 1대 10분의 1을 곱해서 2, 2에 음, 자, 지금 선생님이 지은이의 상태에 대해서 선생님이 점검을 좀 해줄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로 표현을 못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읽는 방법을 몰라. 읽는 방법을 왜 모르냐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우리가 수학 용어 있지.
제곱, 세제곱, 네제곱, 몇 분의 몇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것, 수학 기호와 수학식을 표현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네 걸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수학을 배울 때에는 수학 용어와 기호에 대해서 단어, 뜻, 어떻게 쓰는지 표현법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어. 대번에 딱 이렇게 더하기 3 곱하기 얼마가 나올 때에는 보통은 여기 있는 3을 여기다가 같이 써줍니다. 왜냐하면 단항식이기 때문에 그래. 단항식이라고 하는 것, 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선생님은 여러 가지 짜자자자자, 아, 얘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모르는구나, 얘가 헷갈리는구나,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여러 가지 수학적인 완전 기초 개념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단어로 표현이 안 되고 잘못 쓰고 있는 거거든?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거의 이렇게 쓰지 않아. 너희가 문제 풀이 뭐 답안지 해설지 이런 거를 봐도 곱하기를 이렇게 띄어서 쓰는 거는 볼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 표현법 설명하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 자, 스테빈이 과연 이 숫자를 이렇게 썼냐 이거지. 그러면 스테빈이 한 방법을 보면 얘가 한 방법을 보면 얘는 이렇게 사용했지 이렇게 쓰지 않았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분명히 책을 다 읽고 하는 방법을 읽었는데 눈으로 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글을 읽었으면 이 글의 진정한 의미, 이 글의 내용,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100%다 내 걸로 만들어서 완전하게 익혀야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는 것 같은 거랑 아는 거는 다릅니다. 선생님이 이제 누누이 강조를 할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개념 설명을 진짜 자세하게 쫙 다 해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아, 선생님이 정말 쉽게 가르쳐줘. 선생님이 이거를 되게 잘 가르쳐줘. 이해가 완전 잘 돼. 무슨 뜻인지 이제 다 알겠어.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그 이해된 거를 내 거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이해가 된 건 얘들아 아는 게 아니야. 너희가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이거를 표현해서 이제 남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확실한 거야. 그게 안 되면 아는 것 같은 거야. 아는 것 같은 거. 아는 거랑 아는 것 같은 거는 전혀 달라. 전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아는 것 같은 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본인이 공부할 때 냉정하게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보니까 공부를 못하던 애든 잘하는 애든 다 가르쳐봤잖아.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못했다가 잘하게 되는 애의 특징이 있어. 그게 아까 선생님이 다 자료 화면으로 보여줬던 그 언니들 아까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간 그 학생 중요한 건 이거는 해야 돼. 그러면 완벽하게 다 외우고 이해하고 해야 돼. 첫 번째 수학은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암기입니다. 이해만 하고 암기가 되지 않는 사람은 공부를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 저는요 이해만 하고요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잊어버려. 어느 정도로 잊어버려? 돌아서서 1시간 만에 잊어버리는 속도가 한 50% 정도는 잊어버린대. 너네 내가 수업 첫 시간에 했던 얘기 뭐뭐 기억나? 기억 안 날 수 있어. 잊어버린 거야. 그럼 몇 개의 단어들만 기억나? 당연히 기억이 안 나. 그 몇 개의 단어들 기억이 나는 거는 그나마 너희한테 강하게 들어와서 머릿속으로 지금 잠시 기억이 머물러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정말 치고 지나간 거야. 니네가 잡아내질 못한 거지. 그런데 이 내용을 내일 되면 너희가 얼마나 이해할까? 그나마 지금은 알고 있는 거를 또 잊어버리겠지. 그래서
이해가 되었을 때에 바로 자기 걸로 다 먹어버려야 돼. 기억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돼. 그렇게 하는 방법은 복습이고 복습의 횟수가 잦아져야 되고 복습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스스로 복습도 있지만 숙제라는 거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 그리고 숙제를 하면서 먹은 거를 꺼내보고 자꾸 넣었다가 인출해보고 넣었다가 인출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랑 같냐면 내가 용돈을 받았어. 통장에 넣어. 다음날 되니까는 내 통장에 숫자만 적혀있는데 얘가 잘 있나? 다시 꺼내. 돈을 확인해. 내 돈이야 내 돈이야. 그리고 다시 통장에 또 넣어. 그러면 이거 내 거 막 쌓여가. 맨날 집어넣어. 그럼 얘가 누적이 돼. 근데 그냥 통장에 돈 넣어놓고 얼마 있어 이렇게 하는 애랑 맨날 같이 꺼내서 확인해보고 다시 넣고 맨날 같이 꺼내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근데 걔가 훨씬 돈에 대한 만족도와 기쁨과 뿌듯함 더 모을 수 있고 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알뜰하게 모아서 저축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 뻘짓같이 왜 돈을 넣었다 뺐다 그래요. 저금통에 넣은 돈을 다시 뺐다가 확인하고 다시 또 넣어. 왜 애기 때 많이 하잖아. 그리고 오늘 또 100원을 넣고 그럼 돈이 얼마가 됐지? 또 확인해.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넣어. 그렇게 하는 애가 100원짜리 10원짜리를 정말 소중히 알아. 똑같아. 근데 우리 뇌는 그것이 단순히 돈을 넣었다 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뇌에서 야 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가 봐. 우리 장기 기억으로 넘기자. 왜? 그러니까 장기 기억의 문직이라고 생각해봐. 장기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내가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넣을까 말까 판단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 들어왔어. 근데 똑같은 거 또 들어와. 똑같은 거 계속 들어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번 들어왔어. 얘 좀 중요한가 봐. 장기 기억이 야 얘는 좀 잘 넣어놔.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조금 있다가 얘를 끄집어내. 뭐야 너 이거 나와. 다시 써. 그 다음에 또 들어와. 그러니까 뭐야 다시 들어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얘는 진짜 중요한 거야. 잘 보관해. 이렇게 되면서 뇌에서 그 내용을 완전히 저장해 놓는 거야. 반복하면 할수록 꺼내서 확인하면 할수록. 확인하는 게 뭐야? 문제 푸는 거지. 이 문제 풀어볼 때 얘도 나왔다가 얘 방법이 아닌가 봐. 야 너 잘못 나갔대 다시 들어와. 저 문제 풀 때 다시 나갔다가 이번에는 맞게 나갔대. 근데 야 얘도 얘 갖고 하나 갖고 안 되고 내 기억 속에서 얘도 꺼내고 쟤도 꺼내고 막 꺼내보는 거야. 꺼내봐서 막 비교도 해보고 막 이렇게. 그러면 장기 기억에 있는 지식들이 자꾸 표현이 되었다. 인출되었다. 저장되었다. 인출되었다. 저장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들락달락 한다고. 그러면서 언어와 같이 결합되어질 때 무슨 말이야? 문장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문해력이라 그래. 책 많이 읽으세요. 문해력 늘어납니다. 문해력은 만 13세까지만 늘어납니다. 그 전이라면 책을 읽으시고요. 그 이후라면 좀 이미 늦었어. 문해력을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는 수학적 문해력이야. 그래서 수학을 해석해야 돼. 수해력입니다. 얘가 안 되면 수학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를 못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할 수 있어. 왜?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고생한다 막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읽고 이해가 안 된 거야. 왜냐하면 얘는 동그라미가 있어. 이 동그라미 0, 1, 2, 3이 의미하는 게 있거든. 근데 지은이는 이것 자체를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요거 공부할 때 주의 많이 하세요, 지은이. 있는 그대로 점 하나.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얘는 왜 3개를 찍어주지? 얘는 왜 점을 찍어주고 쟤는 왜 점을 안 찍어주지? 다 이유가 있고 다 왜 그런지 궁금해야 돼. 수학에는 이유가 없는 게 없어.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그거를 다 파악해야 돼. 너희가 단순히 계산만 하고 동그라미 틀렸어 그러지. 그러면 공부를 절대로 100점 맞고 잘하는 아이가 되게 힘들어. 서울대 간 애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전국에 전교 1등 몇 번 했습니까? 되게 많아요. 전교 1등 몇 번 했어요? 한 15번? 정확하진 않다면 그쯤한 것 같아요.
1년에 시험이 4번 있어. 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을 다 전교 1등을 하면은 그냥 4번밖에 안 돼. 3년이면 12번이야. 그럼 전교 1등을 15번 이상 했다는 얘기는 뭐 몇 년 동안 쭉 그냥 했다는 얘기겠지. 1등 못했으면 뭐 2, 3등 했겠지. 그럼 그런 애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그런 애는 정말로 이런 디테일한 거, 완벽한 거, 꼬투리 하나하나까지 얘가 왜 이러지? 얘는 색깔이 왜 다를까? 얘는 동그라미를 왜 했지? 얘는 무슨 의미가 있지? 다 구별 지어주는 이유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표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항상 디테일하게 보세요. 자, 내가 아까 1.23이라고 했는데 1.23은 우리가 지금 쓰는 표현법이고 그때 당시에 스테비는 1.23이라는 표현을 보지 못했겠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표현법을 옛날로 바꾼 거는 아주 잘했어. 이걸 보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주고 얘 봐봐 스테빈이 말풍선에 있잖아. 이런 것도 봐요. 당연하지. 이런 거 안 봐? 책 읽으라 그러면 안 보면 뭐해? 점 하나까지 다 와야지. 얘는 11분의 1을 11분의 1은 100분의 9 정도?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지? 11분의 1은 100분의 8 정도? 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를 100으로 두려고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분수가 이렇게 있다면 얘는 소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가 말한 거랑 그치? 선생님의 표현이랑 보면 1.23은 1의 자리에 1이 있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2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3이야. 그치요? 그러면 100분의 123 좋아. 100분의 123. 근데 얘는 1000분의 567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5 곱하기 10분의 1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 첫 번째 자리라는 얘기야. 소수 첫째 자리라고. 얘가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5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소수 첫 번째 자리 숫자가 1이라는 뜻이야. 그럼 맞니? 안 맞잖아. 안 맞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디테일하게 보는 눈을 되게 무시했는데 결국은 뭐야?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1000분의로 고쳐. 그럼 똑같아지지 않겠어? 분모를 1000분의로 고치면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이해가 됐니? 응. 1000분의 123. 그러면 똑같이 표현하면 쓰면 되지. 아니면 1 더하기 1 더하기 100분의 24.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겠어? 1이 들어가겠네. 얘가 1567이었으면 1, 여기는 0은 뭐냐면 소수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1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숫자가 5야, 두 번째 자리 숫자가 5야, 6이야, 세 번째 자리 숫자가 7이야. 이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고 관계를 파악해야 돼. 디테일하게 보고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나중에 도형 공부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되는 아이와 안 되는 아이의 차이가 크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고 넘어가야 된다. 왜?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가 애들한테 한 번씩 해보라고 시켜. 그러면 뭐 제대로 하는 애들도 있기는 한데 몰라가지고 읽었니? 그럼 다 읽었대. 그러면 해봐? 그러면 다 못해. 무슨 얘기야? 책 제대로 안 읽는 거야. 글을 읽는 거, 수학적인 식을 읽는 것을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타임 때 무조건 얘 해보라고 얘기를 해. 이거 설명을 하면. 자, 형주는 앞에 개념 읽으니까 뭐가 있었어? 어떤 내용이 있었어? 이거 지울게. 그, 일단 응, 16쪽에서는 약간 응, 60진법이 응, 이제 사용됐는데, 뭐 응, 아라비아로 계승되고 유럽까지 왔다가 응, 나중에 스테빈이 좀 간단하게 할 순 없을까 해서 응, 10진법을
개발을 해서 그 그렇지. 십진법으로 소스를 어떻게 나타내었나 이렇게 음. 그 내용이 나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중요한 건 마지막에 소수와 분수의 관계를 파악하자 그랬거든? 그럼 너희들이 책을 읽어보니까 소수가 먼저 나왔니? 분수가 먼저 나왔니? 분수가 먼저 분수가 나. 먼저 나왔죠. 어느 정도 먼저 나왔어? 어, 분수가 먼저 나오고 소수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막 사용이 됐잖아. 이 간격이 얼마나 됐을 것 음, 같아? 찍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음, 찍어. 자, 지은이 찍어봐. 몇 년? 느낌 와? 음, 찍어봐. 몇 년 정도 있다가 음, 소수가 나왔을까? 음, 몇 년? 2년, 1년? 2년. 2년? 1년, 2년? 지은아, 자신있게 큰 응? 소리로 말해. 틀려도 괜찮아. 선생님 너한테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하거든? 응. 틀린 거를 정확하게 찍어줘야 돼. 선생님이 수업할 땐 굉장히 직설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거 정확하게 빵! 하고 맞아야 되거든. 그래야 기억이 나. 앞으로 너는 지은이는 아까 그 설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억을 할 거야. 틀려도 괜찮아. 모르니까 배우러 왔지. 자신있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맞추는 게 어떻게 맞춰? 거의 그냥 찍기지. 응. 형주는 몇 년 정도 있다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 3년? 1000년? 3000년입니다. 3000년. 그래서 스테벤이라는 사람이 아까 보면 나오면 군인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때의 걔가 군인이었던 거야. 이 소설을 발견하면서 그때 병사들의 월급을 군인 중에서도 군인 월급 그 계산하는 병사 역할을 일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원래 계산 수에 되게 빠른 애였거든. 야, 너 계산 잘하냐? 일로 와라. 그랬더니 저는 딴 일을 됐어. 군인들 월급 주는 거 너는 여기서 이 일을 해. 그러니까 얘는 얼마 주고 쟤는 얼마 주고 오래된 애는 얼마 주고 막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야. 그리고 분수가 나오니까 와 분수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럼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걔도 생각하다가 간편한 방법을 만들어낸 게 소수가 나오게 된 시초였던 거지. 그럼 분수는요? 분수는 이 나라에서도 지네들이 필요해서 만들고 저 나라에서도 필요해서 만들고. 야,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거든. 근데 야, 우리 몇 명이야? 5식구야? 나눠 먹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나눠 먹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5분의 1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하나를 5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씩 먹자.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는 야,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내 생각이야. 그랬는데 다 알고 봤더니 비슷비슷한 생각이야. 표현법은 달랐던 거지. 중국에서도 분수를 만들어서 사용됐다라는 기록이 있고 외국에서도 또 서양에서도 메소포타미아가 문명이 발상한 곳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부가 형성되고 지배계급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 거, 네 거 막 이렇게 계산하고 셈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록하고 편리함을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분수가 다 쓰인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가 먼저인데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쓰였고 3000년 정도 있다가 소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분수가 좋은 점, 편리한 점은 무엇이고 소수를 사용했을 때의 편리한 점은 무엇일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하지, 계산만. 분수를 사용했을 때의 편리한 점, 뭐가 있을까? 분수를 사용하면 뭐가 좋아? 약간 자연수나 그런 수들로 나타낼 수 없는 더 작은 수들을 음. 잘게 쪼개서 나타낼 수 있는 거. 소수도 작은 수 0.3265 작은 수를 나타낼 수 있어. 음. 물론 작은 수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아. 얘들아, 질문은 나쁜 질문이 없어. 내가 이거 질문하면 너무 바보 같은가? 아니, 나쁜 질문은 없어. 그리고 의외로 내가 모르는데 쟤도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주면 쟤의 궁금증을 내가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한 거야. 그치? 외국은 질문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남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해. 누군가가 말 못하고 있는데 질문 대신해주면 고맙잖아.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어. 너는 안 좋은 거란 거야. 그래서 질문 안 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질문을 하라고만 가르쳐.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어. 그지? 자, 분수로 나타낼 때의 좋은 점은
보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를 셋이 나눠 먹는 거 있을 수 있니, 없니? 있을 수 있지. 내가 초콜릿을 샀는데, 야, 우리 셋이 나눠 먹자. 그러면은, 야, 공평하게 나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딱 나누면 되지. 그지? 그러면 너가 3분의 1 먹고, 네가 3분의 1 먹고, 내가 3분의 1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혀 불편함이 없어. 그런데 야, 1 나누기 3분의 1 한 거를 1 나누기 3 한 거를 소수로 나타내봐. 그러면 어떻게 되니? 1 나누기 3 하면 답이 어떻게 돼? 지은아, 1 나누기 3 하면 소수로 얼마가 나오지? 음, 0.3333. 응. 그 끝이야? 별로 끝이야? 어렵지가 않는. 그렇지. 소수로 나타냈을 때 끝이 없는 그런 숫자가 있단 말이야. 규칙이 있어. 333333 그러면 우리가 규칙이 있으면 뒤에다가 점점점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냥. 그런데 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1 깔끔해. 그래서 분수의 좋은 점이 소수가 무한히 있을 때 끝을 마무리를 못 짓잖아. 그런 숫자도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분수의 장점이야. 그러면 소수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소수는 어떨 때 편리해? 어떨 때? 자기가 생각해봐. 한 1분 동안 생각해봐. 소수가 어떨 때 편리하지? 그래서 우리는 편리에 따라서 분수, 소수를 막 왔다 갔다 바꿔서 쓰잖아.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쓰기도 하고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쓰기도 하는데 어떨 때 분수를 소수로 고쳐갖고 많이 쓰니? 어떨 때? 자연수보다 작은 수를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굉장히 좋아. 그럴 때도 굉장히 좋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기도 하고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도 한데 너희가 모르고 그냥 계산을 했던 거야. 어떨 때 좋냐면 두 수를 비교하고 싶어. 초등학교 때 그거 본 적 있어? 두 수를 비교하고 싶은데 다 같은 거야. 그러면 아우씨 뭐야 소수 몇 자리야? 근데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봐. 그러면 소수점을 맞춰놓고 소수 첫째 자리 비교해. 똑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자리 비교해. 똑같은데 세 번째 자리 비교해. 여기서 차이 나요. 그게 조금이라도 더 크네. 걔가 큰 수야. 그래서 소수는 누가 더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비교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면 분수로 막 나왔어. 2546분의 1527은 그지? 응. 3분의 2보다 큰가? 막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만요. 통분 좀 할게요. 근데 뭐 2000 얼마?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분수는 통분하면서부터 우리가 귀찮아지잖아. 그래서 분수에 곱하기랑 나누기가 더 쉽고 더하기와 빼기가 더 짜증나는 게 이유가 뭐냐면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똑같으면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통분이라는 과정이 분모를 공통으로 하는데 아씨 얼마 곱하지? 분모를 곱해? 숫자가 너무 커지는데 그러면 분모에 잠깐만 최소 공배수 좀 또 구해? 그럼 최소 공배수 구해서 분모를 곱해서 통일한 다음에 분자를 계산해서 그럼 숫자가 막 점점점 커져가지고 귀찮은 거야. 그거를 확 줄여줄 수 있는 게 그냥 소수로 비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학년 때에 대해서 뭘 배우냐면 이 끝이 없는 소수 있지. 요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배울 거야. 그래서 단원이 순환소수에 대해서 나와. 그러면 순환소수는 끝이 있니 없니? 순환소수 없지. 순환소수는 뭔가가 순환되는 거야. 우리 혈액순환. 피가 돌고 돌아야 돼. 심장에서 나가서 온몸을 돌고 다시 돌아야 돼. 그때 어떤 애가 선생님 입술 물어뜯으면요 피 나는데요. 그것도요 심장에서 펌프 줄여서 이렇게 돌고 다시 들어가요. 진짜로요. 내가 넘어져갖고요 선생님 무릎이 까져갖고요 피 났거든요. 그치? 그래갖고 딱 찢었어요. 피가 굳은 게 딱 찢잖아. 그래갖고 피 났어요. 그러면 그것도 심장에서 나와갖고요 온몸 다리까지 가갖고서는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피 중간에 센 거예요. 맞아.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피가 우리가 넘어지면서 피부가 손상돼갖고 겉으로 드러나갖고 얘가 파열돼서 혈소판이 나와갖고 더 이상 출혈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멈춰줘가지고 딱지가 생기고 피가 멈춰져서 그 안으로 다시 혈관이 정상적으로 흐리고 몸이 자연 치유가 되는 거야. 새살이 돋고 그 다음에 또 혈관이 혈관대로 아물어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혈관 입술 뜯은 게 뭐야? 모세혈관이 파열된 거야.
그게 뭐야? 순환이잖아, 순환. 그러니까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수가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순환소수라고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쫙 배우고 그럼 순환소수가 어떻게 계산에 쓰이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나요?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어. 그러면 순환하는 것, 순환하지 않는 것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자, 순환소수 다른 거는 아닐 B자를 써서 비순환소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아니다라는 낫의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를 보통 한자에서 말 그대로 아니다, 부, 등식, 부등식.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부자로 또 쓰는 거 뭐 있을까? 같다, 같지 않다. 그치? 요런 거 할 때 아니 부자를 써서 부라고 얘기를 많이 해. 그런데 비라는 것도 아닐 비자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환소수, 부순환소수라고 하지 않고 비순환소수라고 해. 그러니까 그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선생님 저 비자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소수 이렇게 잡으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순환하지 않는 거는 0.1 얘도 순환하지 않잖아. 0.23 선생님 얘는 끝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이름을 다시 정해주자. 일단 끝이 있는 소수를 한 개가 있다 그래서 있을 유자를 써서 유한소수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소수가 유한소수야. 아무리 소수점 이하가 길어도 끝이 딱 있어. 한 개가 딱 있어. 그러니까 걔는 유한소수로 들어가고 이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0분의 100분의 1000분의 만분의 100만분의 10만분의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면 순환소수는요? 순환소수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수를 무한소수라고 불러줘. 그러니까 없을 무자를 써서 한계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계가 없는 수가 계속 뭔가가 반복되나요? 반복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이거지. 그럼 반복되는 거는요. 무한소수인데 뭔가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는 걔를 순환소수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순환이야, 순환. 환이 그 동그라미처럼 돌고 도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끝이 없는데 얘가 반복이 안 돼. 그런 숫자가 어디 있어요? 그게 너희가 알고 있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하고 있는 그 원주율 있지? 얘가 3.141592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끝이 없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직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이 없는 그 수인데 규칙도 없어. 그래서 순환을 안 해. 그럼 그 다음 숫자가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알아? 몰라. 나도 3.141592밖에 안 해요. 나도. 그래서 3월 14일이 되면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파이데이라고 해. 3월 14일 화이트데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파이데이라고 해서 수학자들은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날 무슨 대회가 열리냐면 파이 3.141592 얘를 소수점 몇 자리까지 누가 더 많이 외우나 대회를 내서 시상을 해. 나가고 싶다면 너희들도 외우세요. 알겠지? 계속 3.141592 종얼종얼종얼종얼 막 그러면서 기록하고 막 컴퓨터에 치고 막 해서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1등, 베스트 1등. 목숨 걸고 1년 내내 그것만 외우는 사람도 있다던데 아무튼 그걸 알아내는 것도 신기하지. 그 숫자를 드렸더니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끝이 안 나더래. 그 정도로 긴 소수가 나오는데 결국은 아직 발견이 안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보고 뭐라 그래? 비순환 무한소수. 너무 긴데요. 그거를 무리수라고 해. 이렇게 이름을 따로 또 지어줍니다. 비순환 무한소수 너무 길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너무 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우리 영어에서도 어때? 너무 주어가 길면 가주어 it을 앞에다가 딱 해주고 it is possible 하고서는 뒤에다가 to 어쩌고 저쩌고 길게 써주잖아. 그치? 그것처럼 너무 그런 식이야. 그래서 얘를 무리수라고 해주자. 무리수가 무슨 뜻인데요? 그거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동급으로 해서 다른 단어를 얘기해줘. 그리고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유리수를 배우고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아까 말한 무리수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배우는데 그게 3학년 1학기 1단원에 나와.
그러니까 항상 모든 학년의 1단원은 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럼 중학교 때 1학년 때 뭐 배웠어요? 자연수, 정수, 그치? 유리수도 살짝 배웠어. 그런데 유리수를 뭐라고 배웠냐면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근데 1학년 때에는 2학년 내용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이라고 안 하고 얘들아 이건 동그라미야 하는 그 수준으로 배운 거야. 그 수준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는 뭐니? 사각형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네모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배운 거야. 그 정도로.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학기부터는 뭐를 디테일하게 배운다? 유리수에 관한 거를 디테일하게 배우고 정수 이런 거 다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뭐 안 배웠어? 순환소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래서 1단원의 대제목이 뭐냐면 유리수와 순환소수인데 순환소수만 배우면 우리는 유리수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순환소수 말고는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거 한 덩어리. 자 너네 이거 잘 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거 배워볼 거야.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순환소수까지 했으니까 자 유리수라는 게 이제 완벽하게 구성이 됐어. 그러면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중3에 올라가면 무리수만 배우면 돼. 그러면 실수라는 것을 다 알게 돼. 그러면 중학교 3학년에서 배워야 되는 숫자는 끝나.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이상한 허수라는 걸 또 배워. 그러면 실수와 허수를 또 합쳐가지고 복소수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계속 수가 점점점 커져.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자연수만 있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마이너스의 세계도 있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분수의 세계도 알게 되고 분수를 소수로 고쳐가지고 우리가 소수 파트도 같이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분수와 소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꾸지.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순환소수도 분수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꿔요? 그런 거 다 배울 거야. 그래서 배워야 할 개요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본다. 지금 뭐 한 거야? 전체적인 숲을 본 거야. 이 단어는 왜 배우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거고 무엇을 배워왔고 그래서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소단원으로 1단원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이제 산 속으로 내가 들어간 거야. 주변에 둘러보면 나무 있고 시냇물 흐르고 돌 있고 오르막길 있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럼 나무를 뜯어먹어. 이파리는 쓰고요. 나무 잘라보니까는 얘는 나이테가 두껍고요. 쟤는 조금이고요. 얘 오래됐나 봐요. 나무 껍질이 세로로 뜯어지고요. 얘는 생선 비닐처럼 벗겨지고요. 그치?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고요. 얘는 뿌리가 연결돼서 옆에 나무로 이어져요. 그럼 얘는 두 그루인가 한 그루인가 막 이러면서 나무에 대해서 파헤치는 게 그게 소단원 1단원.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 되면 나무 끝났어. 이제는 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왜 여기는 이끼가 꼈을까? 여기는 이끼가 안 끼는데. 물이 고여있네. 물이 고여있네. 여기는 왜 물고기가 사는데 여기 물고기가 안 살까? 그치? 물의 수질은 어떠지? 얘가 1급수네. 이게 썩었네. 너 그럼 수영 어서 할 거니?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지? 그치? 폭포는 어떻게 해서 생겼고 폭포가 있는 곳에 밑을 파보니까 여기는 폭포 밑에는 조금 깊어. 사람 빠지면 죽겠는데? 왜 깊어졌지? 물이 떨어지면서 땅을 팠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파헤쳐야 돼. 하나하나. 하나하나. 어떤 동물이 살고 있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숲속을 걸어 다니면서 숲속에 대해서 공기도 마시고 어떻게 보고 나무의 높이는 어떻고 하는 것처럼 소단원 하나하나의 수학적인 개념 용어 다 파헤쳐야 돼. 선생님이 산에 가보면 선생님이 여기 뉴질랜드에 있으니까 이제 여기 되게 웅장한 자연 그 자체거든. 가보면 무슨 나무 되게 많아. 나 처음 보는 나무도 되게 많고 내가 아는 나무도 많고 막 그래.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는 레드우드고요. 이거는 무슨 나무가 다 얘기를 한다고.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보가 되게 좋지. 우와 이걸로 나무가 진짜 100m 되는 것 같아. 결국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야 돼. 우와 쫙 뻗었어. 진짜 그거 사람이 한 5명은 둘러야지 나무 하나를 이렇게 두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쭉쭉쭉쭉 썰어가지고 책상 만들면 좋겠다 그랬더니 맞아 가구 만드는 나무야. 이 나무 수출하면 뉴질랜드산 나무가 책상이 되는 거고 문짝이 되는 거고 왜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자르면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하나씩 얻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무 이름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누군가는 쓰임새까지 알고 있고 이 나무는 안 돼. 왜? 이 나무는 물렁물렁해.
이 나무는 진짜 좋은 거야. 왜? 얘는 진짜 단단해갖고서는 도마로 쓰면 최고 좋아. 그래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도마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어. 응.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칼질을 해보니까 칼질을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페이지가 안 나. 진짜 단단해 나무가. 물에 닿아도 썩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주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수학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수학 용어, 의미,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식 다 알아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 알아야 되는 수학 공식이 한 2,000개 된대. 수학 용어 공식. 어떻게 다 2,000개를? 100점 맞는 애는 다 알아. 너는 모르는데 100점 맞는 애들은 다 알아. 수학에 50점 맞는 애들은 당연히 모르지. 근데 수능 봤는데 수학 100점이에요 라고 하는 애는 다 알아. 아니까 풀지. 심지어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풀어. 그래서 시간에 쫓겨갖고 찍었어요 못 풀었어요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맨날 공부하는 게 달랐겠지. 그런데 걔네들도 알면서 태어난 거 아니야. 지금부터 하나씩 배우는 거를 놓치지 말고 딱 기억해야 돼. 선생님 이걸 딱 기억해요. 너무 많은데. 다 기억하세요. 나는 알았니? 응.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를 그때 외운 걸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있어. 그렇게 한 번 외우면은 오래 갈 수 있어. 물론 너희들 가리키면서 반복 하다 보니까 내가 더 확실하게 알아지는 것들도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노하우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다 외우세요. 수학적인 내용 나오는 거 다 외워요. 다 외우세요. 자, 이해가 되면 바로 즉시 다 외웁니다. 외우는 거를 우리는 먹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 씹어서 갈아 마신다. 자, 1-1이라고 나와 있지. 이거 중단원 제목이야. 유리수와 순환소수. 첫 번째 소단원이야. lecture 1. 유리수와 소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순만노트라고 해서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핵심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핵심 중에서도 더 중요한 완전 핵심이야. 어떻게 돼요? 외워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요. 그대로요. 자, 일단 무식하게 외워야 되는 거 이렇게 나타내어 있는데 다 외워요. 유리수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게 조금 이게 불편해. 이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얘를 조금 편하게 선생님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얘를 한글로 그냥 씁니다. 정수분의 정수라고 쓰세요. 그런데 정수 중에 0이 있거든?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애들이 쉽게 기억해. 그래서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예요. 이렇게 외웁니다. 그치? 자, 다시 유리수가 뭐야?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해됐지요? 자, 이거를 노트에다가 지금 3번을 씁니다. 시작. 뭐라고 나왔냐면 중1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배우면서 유리수는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 0 통틀어서 이렇게 배웠어. 근데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이거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중2에서는 좀 더 원래대로 우리가 배워보자. 유리수는 이렇게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면 유리수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수가 물어보는 거지. 이제 3이 찾아왔어. 나 3인데 나 유리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유리수가 딱 하나 질문을 합니다. 너 자신을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볼래? 그랬더니 3이 나 되지. 나 1분의 3 되잖아. 2분의 6도 되고 야 10분의 30도 돼. 100분의 300도 되거든.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분모 0이야 아니야? 분모 0 아니지. 그럼 너는 유리수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 유리수 맞아 아니야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준을 외우는 게 정확하게 중요해. 그러면 1.5 이거 마이너스 1.5는 나 되지 10분의 15 되거든. 야 100분의 150도 돼. 전혀 상관없잖아. 나 200분의 300도 돼. 상관없잖아.
얼마든지 돼. 너 분모 0인 거 아니지? 나 분모 0은 아닌데 없는데 하나도. 그러면 너도 유리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수가 정수 다 유리수, 유한소수 다 유리수.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순환소수 우리가 배울 것도 유리수. 무슨 얘기야? 순환소수도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한 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나누어진대. 그지? 그래서 왼쪽에 유한, 오른쪽에 무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0.125는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있는데요. 아, 그러면 몇 개인지 셀 수 있잖아. 소수점 아래 세 자리. 유한이네. 0.333333. 아, 그래. 0원이 3이 나오지만 너는 0원이잖아.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3333이 찍히고 있을 거 아니야? 끝이 없구나. 무한이네. 이렇게 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 저도요 3.10000 야 0은 빼자 이렇게 되는 거야. 0이 의미가 있는 숫자일 때가 뭐냐 하면 숫자와 숫자 사이에 0이 있으면 이 0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0은.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면 소수가 아닐 때는 3200 이거는 의미가 있어. 1의 자리, 10의 자리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소수점 아래에 있는 0000이 반복되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책이 바뀌기 전에는 뭐 유효 숫자니 뭐니 막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거 할 때 애들이 되게 헷갈리거든. 근데 그런 어려운 것들이 몽땅 싹 빠졌어. 그러니까 수학이 정말 쉬워진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런 .0000은 의미가 없다. 그럼 이제 물어보지. 그럼 왜 써요? 그럼 왜 써요? 자, 어떤 사람이 몸무게를 쟀는데 52kg가 나왔어. 또 어떤 사람이 몸무게를 쟀는데 얘는 52.00kg이 나왔어. 그러면 무게가 똑같아 달라? 무게가 지은아, 네가 봤을 때 A랑 B랑 무게가 똑같니? 몸무게가 똑같니? 안 똑같니?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똑같아 보여. 그럼 얘를 왜 이렇게 썼나 본 거야. 그래가지고 B가 지은이가 야 A랑 B랑 몸무게 똑같아. 그러니까 B가 야 너 내가 재는 저울로 올라가봐. 이렇게 돼가지고 저울을 놓고 전자저울이야. A야 너 위에 올라와봐. 그런 거야. 그래갖고 A가 왜? 그랬더니 올라가서 딱 쟀는데 어머나 세상에 52.28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너 나보다 뚱뚱하잖아. 이렇게 된 거야. 0.28kg 많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A가 야 니네 집 저울은 너무 조금 이것까지 단위가 너무 소수점 단위까지 있는 거지. 너무 디테일하다. 우리 집에 있는 거는 그냥 바늘이야 바늘. 52 다음에 53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자 52kg이라고 했는데 B는 52.00이라고 한 거는 무슨 의미냐면 나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잴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전자저울로 쟀는데 딱 52거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럴 때 이 00에 대한 의미가 있지. 그래서 지금처럼 저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수영, 스피드 스케이트, 피겨는 보통, 그치, 그것도 경기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할 때에 달리기라던가 수영이라던가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에 소수점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까지 있는 시계를 사용하게 돼. 초시계. 그럴 때에는 반드시 점점 뭐 얼마 이런 거 다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뒤에 있는 00을 여기를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소수점 아래에 있는 0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것도 다 나왔는데 요즘에는 책이 쉬워지면서 다 빠졌습니다. 유효 숫자라는 게 빠지면서 다 문제가 쉬워졌어.
그리고 자, 무한소수와 유한소수는 용어만 배울 뿐 이미 알고 있어. 누가 몰라. 그치? 응. 무한소수도 실제로 나눠봤더니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반올림 했잖아. 그래서 왜?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반올림 하여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우리들을 되게 힘들고 헷갈리게 했던 거라고. 그때 소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유한소수야? 무한소수야? 분수에서 분모만 봐도 얘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이야. 무한이야. 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냥 분수의 분모만 봐도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어떤 분수? 여기 앞에다가 기약분수여야 해. 기약분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럼 기약분수로 만들어 놓고 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기약분수 중에서 기약분수가 아니면 기약분수를 만들어 놓고 이 뜻이야. 그리고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해. 자, 첫 번째 1단계가 뭐야? 기약분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아니면 만들어. 약분해.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분모 소인수분해. 분자는요, 내버려둬. 분모만 소인수분해 해.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소인수가 2 아니면 5 아니면 2랑 5 나오면 오케이 유한입니다. 유한소수로 갈 거예요. 분모가요 2분의 1 분모가 2밖에 안 괜찮아 걔 유한소수돼. 그러면서 정말 1 나누기 2를 해봤더니 0.5가 나왔어. 4분의 3은요 얘는 이가 없는데요 소인수분해를 안 했잖아. 2의 제곱분의 3 소인수가 얼마야? 중학교 1학년에 소인수분해를 못하면 또 망하겠지요. 소인수가 2인데요. 4 아닙니다. 4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이야. 소인수가 2니까 얘는 유한으로 갈 거야. 3 나누기 4를 해봅니다. 0.75 유한소수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얘가 유한소수 맞아. 그러면 이것 해볼까? 20? 20은 2의 제곱 곱하기 4, 5, 20이니까 얘가 이렇게 돼. 그러면 얘도 실제로 1 나누기 20을 하면은 0.05가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인수가 2랑 5, 2만 있어도 오케이, 5만 있어도 오케이, 2랑 5만 있어도 오케이. 그럼 나머지 숫자는요, 다 불청객이야. 분모에 3이 있어요. 3 불청객. 6은요, 2 곱하기 3, 3 때문에 불청객. 7 불청객. 9, 3의 제곱, 3 때문에 불청객. 11 불청객.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되거든. 얘 때문에 불청객. 그래서 불청객이 끼어버리면 무한소수가 됩니다. 실제로 나눠봤더니 끝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수가 유한인지 무한인지 보려면 1단계보다 여기 나와 있어. 1단계보다 약분하세요. 기하분수로 만들으세요. 2단계는 소인수분해를 하세요. 누구를? 분모를. 3단계는 소인수를 확인하세요. 2나 5분인가? Yes. 유한이군요. No. 불청객이 있어요? 그럼 무한이군요. 그래서 직접 나눠보지 않아도 유한소수가 되겠구나, 무한소수가 되겠구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하분수로 만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오. 이해됐지? 오케이.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제 문제 있거든? 풀어보세요. 너희 책 보고 풀어. 시작. 반드시 풀고 나서 자기의 답이 맞는지 밑에 거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제 풀 때에는 의도적으로 밑에 있는 풀이 과정을 보지 말고 만약에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종이 반 접어서 가리든지 자로 가리든지 해서 보지 말고 문제 스스로 풀고 답 확인할 것. 그치? 항상 수업하고 난 다음에 숙제는 배운 거를 핵심 노트를 정리하는 게 기본이고 앞에 나와 있는 순만 노트 뺏기면 안 돼. 거기에는 빠진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가 책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하라는 의미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넣고 빼고를 해야 된다 그랬지? 배운 거를 바로 즉시 수업 이후에 쫙 빠르게 보면서 이거 중요한 핵심이야. 그래서 그 포인트를 노트에다가 자기만의 필기로 만들어야 돼. 우리는 그거를 핵심 노트라고 부르고 걔를 해서 핵심 노트 숙제에 올려야 합니다.
그지? 실시간 올리기 또는 숙제 올리기에 핵심 노트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배운 데까지 무조건 문제 다 풀어와야 돼. 배운 데까지 문제 어떻게 풀어요?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 다 찾아서 뒤에 있는 얇은 책 있거든. 테스트북. 거기까지 몇 페이지 몇 번까지예요. 유치하게 그렇게 몇 페이지에 2번까지 풀어와 이런 식으로 안 해줘. 배운 내용 풀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하기 전날 10시까지 숙제를 제출하면 돼. 어디다가 제출해요? 아까 숙제 올리는 곳에 제출하고 링크 달면 됩니다. 그치? 그거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거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러면 알려줄 거야. 모든 숙제는 카페에 올리고 모든 숙제는 링크 다 달아야 돼.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수업 링크로 달면 되고. 자, 요거 마저 보자. 어떤 분수가 있는데 문제야. 예제 문제. 얘가 유한소수가 되게 만들 거래. 그러니까 A 값이 7이야. 그러면 분자 분모 약분 되니까 유한 되겠는데요? 오, A7 되겠네. A가 1이야. 그러면 분모가요 소인수가 2라고 보니까 되겠는데요? 오, 되네. A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선생님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A를 어떤 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유한 소수도 됐다가 무한 소수도 됐다가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얘가 무조건 유한 소수가 되게 하래. 근데 여기에 A가 될 수 있는 숫자의 조건이 뭐냐면 22하고 자연수래. 3분의 1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연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자,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니? 형주 알아? 1, 1이야. 0은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야. 1부터.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A가 7이면 기하분수가 아닌데요. 문제가 생겨. A가 또 14면 기하분수가 아닌데요. 이러니까 첫 번째 기하분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해봐. 그러면 A가 분자가 7이니까 7의 배수가 되면 그러면 기하분수가 아니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얘는 좀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선생님 저는 1부터 20까지 다 넣을래요. 그래도 괜찮지.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규칙을 파악하는 거야. 규칙을 파악하려면 몇 개는 일일이 또 해봐야 돼. 근데 1부터 20까지 다 하는 거는 좀 그래. 그래서 일단 분모가 써볼게요. 2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a분의 7이니까 일단 얘가 a가 7의 배수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7일 때랑요 14일 때예요. 그러면 7을 넣어봐. 약분이 되는데요. 아, 얘 유한으로 가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4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약분이 됐는데 소인수가요 2하고요 5가 나왔어요. 아, 너도 유한으로 되겠구나. 오케이. 7의 배수일 때 다 됩니다. 라고 해서 얘를 파악을 해놔. 그런데 7은 1 곱하기 7이라고 쓸 수 있고요. 14는 2 곱하기 7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치? 일단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2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어떤 수인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는 7의 배수는 빼고 생각해줘. 그러면 여기에 얘가 2고 얘가 5니까 얘가 2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2의 제곱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2의 세제곱도 되고요. 2의 4제곱도 되고요. 2의 5제곱은 32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우시고 2의 4제곱까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숫자를 전부 다 따져줬어. 1 들어가도 되고요.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여기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 얘가 5가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5. 왜? 얘가 소인수가 5니까. 그러면 5의 제곱은요? 얘는 25잖아.
그러니까 어때? 20 넘는데요. 너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5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5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2랑 5랑 같이 들어가요. 2랑 5랑 상관없지. 2 제곱 곱하기 5도 얘도 4, 5, 20이니까 22 하니까 얘도 되잖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5 그래서 소인수가 2랑 5만 되게 하는 숫자를 다 구했어. 그러면 혹시 여기서 중복되거나 빠진 거 있나 체크 한번 하시고 답을 쭉 써주면 됩니다. 답을 쭉. 왜 이런 패턴으로 해주냐면 선생님 저는 그냥 1부터 20까지 넣을래요. 그럼 너 1부터 200까지도 그냥 넣을 거니?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를 바꿀게. 일일이 한번 해봐. 이거 일일이 할 거야? 무슨 수로? 1시간 동안 이거 한 문제 풀고 끝날 거야? 다른 거는 안 풀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거? 규칙과 패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떤 규칙이 숨어 있지? 얘를 숫자나 어떤 모형, 도형에서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값을 풀 수 있다. 예제 2번 풀어보시고요. 나머지 쭉 소개념, 여기 개념 체크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것 같지? 순환소수를 전부 다 지나게 되면 저 뒤에 가면 소단원이 끝나면 유형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유형 문제도 1번부터 우리가 배운 데까지 찾아서 풀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테스트북도 동일 범위 찾아서 또 유형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 풀어오는 거 숙제.